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쟁이 셉스입니다. 지난 주일 보이는 라디오 시즌2 어떻게 잘들 보셨나요? 올해 초 2월 이후 두 번째로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해서 선보였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이나 컨텐츠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퀴즈를 통해 다양하게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선물을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간 안에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마친 후에 오픈 채팅방 상에서 추가 퀴즈를 통해서 준비한 선물을 다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즌3를 하게 되는 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또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더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을 기획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랜만에 꿈쟁이 라디오에서 선물을 나눠드리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선물 수령해가지 않은 분들 까먹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과 지지, 격려와 칭찬해주시는 모든 하누리 청취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은 곧 왕의 힘입니다. 주님의 도움받은 왕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께서는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품에 한가득 선물을 안기시고 그를 성대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왕이 원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왕을 뭉게구름처럼 높여 빛나게 하시고 그에게 오색 찬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한 얼굴빛으로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밖에요. 주께서 한 손에는 원수들, 다른 손에는 미워하는 자들을 움켜쥐시고 용광로 앞에서 광채를 발하시니 저들이 잔뜩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용광로가 저들을 송두리째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후손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들이 꾸민 온갖 흉계와 음모는 모조리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쫓아내셨으니 저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주님의 능력 떨치소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영화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이번 달 품성 주제가 바로 시간 엄수이죠. 시간 엄수에 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소재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활용한 영화인데요. 2011년 10월에 개봉한 앤드류 니콜 감독의 SF 영화인 인타임입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모든 인간이 25살이 되면 신체적인 노화가 멈추고 왼손목에 새겨진 카운트 바디 시계에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도 사고 버스도 타고 집세를 내기도 하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시간이 돈인 셈인 거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다 써버리면
열쇠 자리에 그 시계가 0이 되게 되고 그 순간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1초 1초 흐를 때마다 그 시간도 줄어들지만 이거를 뭔가를 지불할 때 쓰면 또 그것도 빨리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 곧 시간을 벌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늘려야 계속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 풍족한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노동으로 벌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남의 수명의 시간을 훔쳐야만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시간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비용이 시간으로 계산되고 살고 싶다면 시간을 훔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연기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윌 살라스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빈민가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가진 엄청난 부자인 거죠. 엄청난 시간을 갖고 있는 해밀턴이라는 남자가 동네 술집에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때 미닛맨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그 갱단 두목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협에서 구해주고 그로부터 윌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소수의 영생을 위해서 다수가 죽어야 하는 이 현재 시스템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윌이 잠든 사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100년의 시간을 거의 다 물려주고 이제 조금 남은 그 시간에 어디 다리로 가서 그 다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시체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졸지에 이 윌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제 부자들만 모여 사는 뉴 그리니치라는 도시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거죠. 일부러 그 이야기를 듣고 뉴 그리니치라는 도시로 잠입하는데 이 영화상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키퍼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임키퍼라는 중요한 타임키퍼 중에 리온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 리온이 끈질긴 추적을 하면서 이 윌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체포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금융회사로 나오는 와이스 금융회사 회장인 그 와이스 금융회사의 딸인 실비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연기한 이제 역할인데요. 실비아를 그 도시에 갔다가 인질로 삼아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아는 평소 이 아버지의 와이스 금융회사 회장인 이 아버지의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모습에 신물이 나 있었는데 이 실비아와 윌이 마음이 맞게 되면서 함께 뭔가 누명을 벗고 이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꼽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은 이 두 주인공인 윌과 실비아가 실비아의 아버지인 와이스 그 본인을 습격해서 그의 금고 안에 들어가서 무려 100만 년이 저장된 그 시간 케이스를 훔치는 장면이에요. 그 시간, 그러니까 돈인 거죠. 돈을 그 안에다가 담아 놓은 건데 그 작은 그 케이스 같은 거에 담아 놓는데 그거를 훔쳐서 이 윌과 실비아가 마치 의적처럼 이렇게 이 부자에게 시간을 훔쳐서 빈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렇게 해도 정부가 그거에 맞춰서 그 물가를 올려버리면 사실은 돈을 제공받은 게 아무런 그 돈을 의적처럼 나눠준 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올려버리고 소수의 부자들의 영생을 위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조장하는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전 세계 시스템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시간을 빈민가에 풀어버리자 이렇게 돼서 이 와이스, 그러니까 이 실비아가 자기 아버지를 인질로 삼는 거죠. 이 윌과 실비아가 와이스를 인질로 삼아서 그 100만 년을 훔친 거죠. 그래서 윌과 실비아가 훔친 100만을 갖고 무사히 탈출하고 이제 영화에 보면 무료 시간 배급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선 기부금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무료 시간 배급소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그 시간을 넘겨주고 누구든지 오는 대로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충분히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만큼 이 영화 세계관 속에서 그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돈이 있는 건데
단 소수의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간이, 그 돈이 악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둘을 추적하던 타임키퍼 리온과 이 추격전에서 시간이 이제 이 윌과 이 실비아가 이제 남은 시간이, 갖고 있는 시간이 1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타임키퍼를 따돌리고, 타임키퍼들은 차에서 위급 상황마다 이제 시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시간, 이제 생명을 연장해야 되니까 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차에서 타임키퍼를 위해서 주어지는 그 시간을 이 윌이 공급받고, 또 실비아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실비아를 살리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보면 그 영화 초반부 장면하고 이게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윌이 자기의 어머니를 단 몇 초를 놓쳐서 살리지 못하거든요. 어머니가 죽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 사랑하는 실비아의 손목을 잡아서 시간을 공급해줘서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렸는데요. 영화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소재는 굉장히 신선하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인데, 영화적 장치들은 좀 약간 허술한 면이 있어서 평가가 막 좋지는 않은 영화예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설정과 소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져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만약에 돈이라면, 이런 독특한 상상과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간은 중요한 주제인 만큼 분명히 이 영화를 보면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독특한 상상력의 영화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번 달 시간엄수의 품성을 묵상해 보시면서 한 번쯤 보시고 가족들이 대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볼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고기 메뉴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지난번에는 면 음식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고기 메뉴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가장 좋아하는 고기 메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첫 번째 16강 대진, 제육볶음 대 LA갈비. 참 어렵네요. 짜장이냐 짬뽕이냐만큼의 어려운 선택인데, 제육볶음과 LA갈비 두 가지가 다 정말 저는 좋아하는데 자주 먹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LA갈비, 그렇죠. LA갈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족발 대 찜닭. 이것도 정말 선택이 어렵네요. 찜닭 참 좋아하는데 족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족발은 저희 가족들이 이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자주 먹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족발을 고르겠습니다. 족발. 그리고 멘치가스 대 오삼불고기. 멘치가스가 뭐죠? 멘치가 뭐지? 네, 뭐 하여튼 좀 돈가스 비슷한 멘치가스 대 오삼불고기. 당연히 오삼불고기죠. 오징어와 삼겹살 들어간 제육볶음. 소등심 대 오븐구이 치킨. 네. 오븐구이. 굽내가 이런 오븐구이 치킨이죠. 그렇지만 소등심. 전 특히나 이제 등심을 좀 좋아해요. 이 등심이 좀 질겨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쫄깃한 식감을 좋아해서 소등심, 특히나 소등심의 심줄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이번 대결은 순대 대 스팸. 순대 대 스팸도 밥도둑이죠. 근데 저는 굳이 고르라면 순대도 그냥 일반 그냥 찰순대 좋아합니다. 뭐 안에 많이 들어간 아바이 순대 쪽보다는 그냥 찰순대 좋아합니다. 순대 고르겠습니다. 소시지 대 유린기. 소시지 대 유린기. 소시지는 사실 가공육이긴 한데, 유린기는 사실 제가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시지를 고르겠습니다. 항정살 대 생삼겹살. 이것도 어렵네요. 와, 항정살과 삼겹살 차이는 아시죠?
항정살이 조금 더 약간 좀 지방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또 뭐니 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림에 보면 생삼겹살은 또 김치랑 같이 먹고 있어요. 또 이게 최고의 조합이죠. 삼겹살 고르겠습니다. 생삼겹살 고르겠습니다. 그다음 갈비탕 대 돼지 막창. 만약에 이제 소 막창 뭐 이런 거였으면 골랐을 텐데 또 저는 갈비탕, 또 탕 종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비탕 골랐고요. 이제 8강으로 좁혀집니다. 소시지 대 소등심. 비교도 안 되죠. 소등심이죠. 자, 갈비탕 대 오삼불고기. 이건 오삼불고기입니다. 네, 제육볶음을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을 오삼불고기로 달래고요. LA 갈비 대 생삼겹살. 저한테는 이 LA 갈비는 약간 좀 명절 느낌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고 뭔가 즐거운 그 음식. 생삼겹살은 사실 항상 가까이에 있는. 아무래도 그래도 익숙한 걸 또 고르겠습니다. 조금 더 생삼겹살. 순대 대 족발. 두 가지 다 제가 엄청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또 따지면 또 족발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네, 족발 고르겠습니다. 자, 이제 8강전 끝났고 4강전 족발 대 오삼불고기. 이거는 족발이죠. 네, 오삼불고기도 맛있지만 족발이 세고요. 생삼겹살 대 소등심. 어렵네요. 돼지냐 소냐. 그래도 전 국민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삼겹살, 생삼겹살 고르겠습니다. 네, 결국엔 결승전에는 돼지 대 돼지가 됐네요. 생삼겹살 대 돼지 족발. 우승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삼겹살 되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나 봐요. 보통 이 삼겹살 베이컨으로 만들어서 많이들 서양에서 먹던데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는 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참 일가견이 있습니다. 생삼겹살. 결국 저의 최종 우승은 생삼겹살이 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꼽은 이 순위를 한번 보니까 역시 생삼겹살이 1위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위, 3위, 4위, 5위가 다 소. 6위까지도 소네요. 소고기 특수 부위, 치맛살, 토시살, 안창살, 부채살. 2위 스테이크, 소 갈비구이, 소 곱창 대창. 5위까지, 6위까지가 이제 육회 해가지고 쭉 다 소고기인데 그 모든 소고기를 누르고 생삼겹이 1위. 그리고 7위가 돼지갈비. 돼지갈비도 뭐 끝내주죠. 이렇게 고기 메뉴 월드컵 골라봤습니다. 최종 우승 생삼겹살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고기 메뉴는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최애 고기 메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하셨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사랑하고 돕는 말들을 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상처내며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말들을 하셨나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만나게 말하는 은혜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신체의 일부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입, 그 입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 생각해보고 내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과 자녀들을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존귀한 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